자동적으로 단순하고 사고방식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심지어 결정할 수 있는 메일의 제스처가 있다고 말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복잡한 기술이나 비싼 방법이 아니라 숨겨진 잠재력을 깨닫지 않고 매일 하는 일입니다. 밝은 철학자, 혁명적인 발명가 및 비전 지도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 비밀을 지배해왔으며 현대과학은 그 이유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 그늘진 엘러미더즈 더 에신즈에서 사상가 그룹이 아리스토텔레스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닫힌 방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페리페인, 페러퍼티인에서 오는 단어인 워킹에서 나온 단어인 페러퍼테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산책은 단순한 변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발견 의식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 신경과학이 확인하는 것을 직관했습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우리는 마음을 깨웠다. 각 단계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영역인 전전두엽 피질에서 혈액순환을 활성화합니다. 발의 리듬은 뇌반구를 동기화하여 천재 통찰력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의 걸작이 테이블이 아닌 움직임으로 태어난 것은 당연합니다. 수세기 후 찰스 다윈은 영국 내부에 있는 그의 재산의 같은 습관을 채택했습니다. 그가 과학적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소비된 부츠를 입고 더 웨이 오브 소트라고 불리는 길을 따라갔다. 거의 1마일의 길이로 그 경로는 그의 야외 실험실이었습니다. 느린 단계와 깊은 반사 사이에 진화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윈은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걸을 때 최고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오늘날 연구에 따르면 도보 중에 뇌 창의적 활동이 최대 6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입니다. 위대한 천재들은 이 메커니즘이 설명되기 훨씬 전에 단순히 이 메커니즘을 즐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차례로 자기 지식과 탄력성의 운동과 같은 더 깊은 것을 보았습니다. 에픽티토의 경우 각 단계는 의지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덕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발자취로 어떻게 세우고 시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스토익스는 캐릭터가 매일 작은 선택으로 위조된다고 믿었습니다. 다리가 아플 때 계속해서 몸이 휴식을 요구할 때 집을 떠납니다. 예를 들어 마르코 오레리오 황제는 군단과 함께 긴 행진 중에 그의 성차를 썼습니다. 철학의 보석으로 여겨지는 그의 작품은 로마 제국의 길을 하이킹하는 리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에게 걷기는 인생에 대한 은유였습니다. 장애물에 관계없이 계속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과학에 따르면 걷기에 우리의 두뇌는 명상과 비슷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일본인은 신린요쿠, 신린야코, 마음을 진정시키는 숲목욕이라고 부릅니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정신을 새롭게 하는 야외 생활긴 프릴러프트 슬리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리듬입니다. 반복적인 단계는 정신소음을 침묵시키고 더 명확하고 독창적인 생각을 위한 공간을 방출합니다. 산책 중에 뇌의 표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데 이는 특정 작업에 중점을 두지 않을 때 조명되는 신경계입니다. 이 자동 조종 장치 상태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이 등장하는 예기치 않은 연결이 발생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을 걸어가면서 상대성 이론을 공식화하거나 니콜라 테슬라가 뉴욕 거리에서 그녀의 발명품을 엿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책은 천재의 특권이 아닙니다. 알림과 정보가 우리를 논스톱으로 폭격하는 과잉 연결된 세상에서 그것은 자신과 강력한 재연결 도구가 됩니다. 당신이 걸어갈 때 휴대전화, 헤드폰 없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마음은 일상생활의 잔재에 의해 침략됩니다. 과제, 우려, 대화가 보류 중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 혼란은 지불됩니다. 그런 다음 진정한 통찰력이 생겨 산만해지는 층 아래에 숨겨져 있는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스토익스는 이 순간을 내면의 대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는 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었고 산책은 이 자기 지식의 관문이었습니다.
현대 지도자들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즈는 도보로 회의로 유명했습니다. 애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긴 캠퍼스 산책로에서 내려졌다. 진지한 대화를 원할 때 나는 그 사람을 걷도록 초대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운동이 장벽을 깨고 긴장을 풀고 창의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마억 저커버그와 버락 오바마는 또한 습관을 채택했다. 첫 번째는 페이스북 전략에 대해 논의했으며 두 번째는 백악관 정원을 로밍하는 동안 정치적 문제에 대해 반영했다. 결국 걷기는 폐쇄된 환경의 형식을 녹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테이블이 없고 화면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발자국의 리듬과 줄없이 생각할 수 있는 자유만 있습니다. 도보에는 숨겨진 철학적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기술. 외출하면 기후, 바람 또는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적응하고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션 형태의 스토아 트레이닝입니다. 에픽티토는 그것을 요약했다. 각 단계마다 우리는 그것을 저항하는 대신 삶으로 흐르는 법을 배웁니다. 따라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창의적으로 차단되거나 단순히 과부하가 걸리면 밀레니얼 솔루션을 시도해 보십시오.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십시오. 어딘가에 올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는 끝입니다. 당신의 단계의 리듬이 당신의 생각을 조직하고 당신의 관점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운동의 침묵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대답을 드러냅니다. 결국 천재, 명확성 및 심지어 내면의 평화는 생각보다 가까울 수 있습니다.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각 단계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계속해서 의지의 몸짓. 비가 내렸어? 당신은 빛 속에서 걷습니다. 벤타. 당신은 바람에 대비합니다. 피곤함이 잖아요. 각 단계마다 피로를 능가합니다. 따라서 산책은 삶의 학교가 되어 각 수업이 발 아래 아스팔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스토아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외부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항상 반응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 계속 걷기 위한 선택, 우리의 성격은 어떤 단어보다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현대과학은 우리가 걷는 동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각 단계마다 생화학적 반응의 폭포가 문자 그대로 우리의 뇌를 재구성합니다. 뇌, BDNF로부터 유래된 신경 영양인자는 방출되는데 이는 새로운 뉴런의 성장을 자극하고 그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키는 단백질이다. 세로토닌과 도파민, 행복의 호르몬 및 동기부여 수준을 높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침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클릭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가장 특별한 것은 산책로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해마를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더 나은 정보를 유지하고 더 빨리 배우고 정신 선명도를 더 오래 보존하는 사람들. 그것은 단지 신체 활동이 아니라 뇌를 위한 음식입니다. 각 단계는 더 똑똑하게 만듭니다. 각 산책, 더 강합니다. 고대인들은 신경과학을 알지 못했지만 이 진실을 주었다. 그들은 걷기가 어딘가에 도착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더 나은 버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산책이 우리를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에 다시 연결시키는 방법에는 특별한 마술이 있습니다. 인공 및 에어컨 조명의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 에센스를 걸어가면 우리가 돌아갑니다. 걸을 때 호흡은 계단의 리듬과 동기화됩니다. 맥박은 자연 시간을 찾을 때까지 느려지고 의식은 발 아래 지구의 빈도로 조정됩니다. 일본의 연구자들은 숲에서 15분밖에 걸리지 않으면 약물보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나무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물질을 방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화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 영혼을 상기시키는 문제입니다. 잔디, 모래 또는 숲속의 흔적에 있는 각 단계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장 확실한 성격으로 돌아갑니다. 이 동창회에서
우리는 몸에 대한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평화를 얻습니다. 그러나 사실 산책의 힘은 캐주얼 투어가 아니라 의식적인 연습에서 공개됩니다. 스토익스는 산책을 영적 운동으로 바꾸었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곳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하루 일을 다루기 전에 산책을 위해 10분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천천히 걷습니다. 바닥과 발의 접촉을 느껴보십시오. 호흡의 리듬을 들어보십시오. 생각이 그들에게 집착하지 않고 오고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은 하루를 계획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여기와 지금 존재할 때입니다. 다윈이 했던 것처럼 점차 산책 기간을 늘리고 자신의 생각의 흔적을 만듭니다. 그것은 공원의 경로, 강으로 가는 길 또는 블록의 무릎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날씨에 관계없이 매일 운동 의식을 만드십시오. 곧 당신은 눈치채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더 명확하고 당신의 현명한 결정과 당신의 영혼은 더 고요할 것입니다. 산책은 매일의 힘과 영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보가 더 깊은 힘을 드러내는 것은 위기와 어려운 결정의식입니다. 세상이 그 주위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문제가 불용성처럼 보이고 미래가 흐릿해지면 일어나고 걷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간단한 제스처가 있습니다. 도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마음으로 그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걷는 것은 그 자체로 믿음의 행동이며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우주에 대한 진술입니다. 각 단계는 나는 여전히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스토익스는 이틀 오브 페이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임이 아니라 삶의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이 내면의 성향으로 걸을 때 기적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들은 당신에 대한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더 높은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솔루션을 찾고 행동할 힘을 회복합니다. 많은 위대한 지도자와 사상가들은 위기의 시기에 하이킹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결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다리의 움직임은 영혼의 움직임을 깨우고 일단 어둠이 있었을 때 희망의 빛이 켜집니다. 산책에는 또한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치유의 선물이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운동요법의 개념이 있으며 걷기는 가장 강력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특히 끊임없는 속도로 걸을 때 우리의 두뇌는 트랜스와 비슷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장벽은 물론 과거와 현재 사이의 경계를 해산시킨다. 오래된 상처는 더 이상 통증의 원천이 아니라 이해와 치유의 물질로 표면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치료사들이 버킹 요법들을 사용하여 환자와 함께 걸을 때 세션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이 운동이 사람들이 열리고 방어를 버리고 사무실 내에서 불가능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래된 고통, 상처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산책을 통해 치료하십시오. 걸어가서 이러한 감정이 표면에 맞게 하십시오. 그들에게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한 걸음 후, 호흡 후 숨을 쉬면 죄수를 지키는 것과 벗어날 것입니다. 산책은 내면의 자유를 위한 방법입니다. 전 세계 문화에서 산책은 항상 영적 추구와 내면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 순례자들은 산티아고의 길을 걷습니다. 불교 승려들은 움직이는 명상을 연습합니다. 무슬림은 카바를 7번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두스 힌두교도는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통은 같은 진실을 이해합니다. 걷기는 단순한 물리적 행동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천입니다. 각 단계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다 진실을 향한 한 걸음. 수천 킬로미터를 통과하거나 순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걸어가는 신성한 여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기회에 대해 호흡마다 감사하게 걸어가십시오. 어제보다 더 나은 의도로 걸어가십시오. 인생이 당신에게 보유하는 열린 마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따라서 빵집으로의 짧은 여행조차도 자신의 최고의 버전을 향한 순례가 될 것입니다. 산책은 우리를 발 아래 지구뿐만 아니라 머리 위의 하늘과 연결시킵니다.
그녀는 우리가 기적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당신은 현명한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유지한 큰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걷는 간단한 행위는 평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내일 깨어났을 때 즉시 손이 닿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일어나서 첫 번째 의식을 위해 편안한 운동화와 치마를 입으십시오. 각 단계마다 더 강하고 현명하고 더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느끼십시오. 이것은 내면의 웅장한 길의 시작입니다. 이 텍스트가 5,000개의 지원의 증상에 도달하면 단 5분 만에 의식 상태를 바꿀 수 있고 숨겨진 내면의 강도 예비를 잠금 해제할 수 있는 조상 호흡 기술을 드러낼 것입니다. 세대의 주인이 전달한 이 관행은 당신의 존재의 더 깊은 차원의 문을 열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가 귀하와 공명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아마도 위대함이 작은 단계로 시작되거나 몸이 변화의 성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발견일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공유하는 모든 단어는 자신에 대한 헌신이 됩니다. 이 지혜가 일상생활의 흐름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투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혜의 길은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지금 시작되는 실용적인 여정입니다. 지금 첫 단계를 줘요. 내일은 아니고 1시간 안에 지금. 주저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바닥은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걷기 시작하십시오.